달 새 96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기사 보겠습니다. 국힘 당무감사위 오늘 한동훈 당계 논란, 김종혁 징계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른바 발언, 부적절 발언 논란 관련한 징계를 오늘 당무감사위를 열고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건드리면 이거 결국 내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밀어놓은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결국 오늘 이 상자를 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식 의원님, 사실 이 상자 판도라 상자다, 열면 진짜 두 쪽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오늘 이 상자 열면 결론이 어떻게 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오늘 열기 때문에 네. 당무감사위에서 열기 전에 또 제가 소속된 국회의원이지만은 여기에서 미리서 앞서간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이 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고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당무감사위에서 보편타당하게 누구나가 이해 가게끔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좀 주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무이해감사는 네. 어떤 특정 세력을 무슨 징계하고 벌을 준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에 현안이 쌓여 있던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이게 정확하게 알리는 네. 그런 책무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당무감사에서 어떤 것이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꼭 이걸 다룬다고 해서 당이 두 쪽 나는 그런 상황으로만 볼 건 아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다 논의하고 털고 간다는 측면도 있을 거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이제 여의도 연구소 부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씨가 제일 못하는 게 네. 사과와 반성인 것 같아요. 예. 남한테는 사과 반성 요구하면서 예. 본인부터 사과와 반성을 안 하면 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예. 그분과 그분 지지자들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동훈이라는 지금 우리 당이 중도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되는 존재를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면 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훨씬 더 자유롭게 중도에 해당하는 다른 인사들도 만나고 손도 예. 잡고 연대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요. 김대식 의원님.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당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하게 어떤 상황을 놓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당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과할 거는 사과하더라도 통합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야지 이게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고 갈라치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항상 우리 당에서 무슨 내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과 또 이 장동혁 대표가 초선부터 다선 의원들까지 다양하게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으면서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연말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스탠스가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저는 리더십을 믿고 싶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몇 번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떠한 메시지가 미래로 나아가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김대식 의원님 아무래도 당의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좀 조심조심하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정원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중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입니까? 글쎄요, 제가 상대 당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네.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왈가왈부 말을 얹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건설적인 비판도 차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 비판이 차단되면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무너진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풀이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친박을 탄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정권 때는 유승민 찍어내기가 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준석, 한동훈 쫓아내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안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의 건전한 비판들이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자세하게 말하기 옆집 상황이라서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우리 집 상황이라서 애매하다. 다들 애매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 당 내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친윤으로 지금 분류가 되죠. 친윤인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여연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중도로 가는데 방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만 당무감사위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거 부적절하다,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어요. 여러 차례 내가 당무감사에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 안 부른다. 회의가 열린다는 것도 난 기자들한테 들었다.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혹여 나온다고 한다면 모든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라고 한다면 추측컨대 가처분 소송과 뭐 본안 소송이 보통 통상은 같이 들어가죠. 이 서 변호사님. 근데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면 이 나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이 부분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든 것이 네. 아무리 법원에서의 그런 판단이라 하더라도 당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쉽게 그 위법 혹은 뭐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뭐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효력 정지를 원하는 그런 가처분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무효 소송까지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필요한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점 역시도 주장을 할 것이고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징계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눈여겨보긴 할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내의 그런 규정이라든가 또 당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법적 대응은 사실은 정치적 대응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김대식 의원님. 정치적 대응은 뭐가 될까요? 지금 그 당무를 가지고 네. 이제 법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징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을 정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고 절차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이런 절차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저는 이렇게 차단이 된다든지 이것도 저는 정당한 이게 건강한 정당의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용광로 속에 넣어서 하나로 함축시켜서 최대의 공약수를 내는 게 정당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당무감사가 오늘 어떤 결론을 낼지 또 어떤 것을 우리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할지 이것은 한번 좀 지켜보시죠. 뭐. 네,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장동혁 100만 당원 양병설 현실됐다. 2달 새 78만 명에서 96만 명. 저희 키워드가 2달 새 96만 명이었었죠. 대체 이 키워드가 왜 나온 거야 싶어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복작복작 뭔가 시끌시끌한데 근데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지만 또 2달 새 78만에서 96만으로 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정원 의원님. 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당원 증가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들을 모집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절체절명의 위기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윤석열과의 절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그런 국민의힘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오늘 오전 11시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한 자리에 모인 자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상 이 초선 의원 대표가 또 김대식 의원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오늘 오전 11시에 몇 분이 모여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107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네. 43명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를 지금 초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1년 반 동안 초선 의원 대표를 맡아서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우리가 또 현안 문제가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또 차기 저보다 훨씬 참신하고 능력 있는 분에게 후임자를 정하겠다. 이런 처음에는 취지였어요. 네. 취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언론에서 너무 이게 집중이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어떤 안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안건이 네. 있는 건 아니고 건전한 우리가 정당을 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반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나가면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몸가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번 하는데 저는 뭐 이번에 초선 의원 대표니까 네. 먼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하고 후임 대표를 뽑으면은 그 후임자에게 사회권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살짝 공을 좀 넘기셨어요. 네. 나는 일단 모이고 모두 발언하고 바로 빠질 거라 다음은 다음 대표한테 물어보세요라는 취지의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이 의원님. 네, 저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초선 의원 대표를 맡으셨다고 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힘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네.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야당으로 다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신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어제자 사설을 보면 망상에 갇힌 국힘이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초선 의원들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의원님 제가 1년 반을 해왔습니다. 이제 네, 자리를 그렇죠. 아니, 내려놓습니다. 오늘 넘길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볼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